마세라티 라인업에서는 뭐 슈퍼카도 있고 뭐 SUV 모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세라티의 심장 같은 존재는 그란투리스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도 이 그란투리스모 모델은 마세라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죠. 페라리의 그늘 아래서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가 뭐 큰 변화를 겪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면서 그란투리스모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시승하는 차량, 전기차 모델인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입니다. (15년) 만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모델 체인지가 없었죠. 그리고 15년 만에 변하긴 하지만 차량의 외관에서의 변화는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곡선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클래식한 그란투리스모 모델들의 디자인들을 많이 반영한 모습을 전면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측면이라든지 후면부에 가면은 사실 그닥 뭐 15년 만의 변화라는 시간을 좀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폭이 적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폴고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 후면으로 가보면 상징과도 같던 배기구가 이제는 좀 사라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차량 측면에 있는 이 폴고레라는 로고를 제외하면은 내연기관 모델과의 구분도 쉽지 않은 그러한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래쪽에 보면은 12.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래도 마세라티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감이 상당히 좀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폴고레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 몇 가지를 실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계기판에는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이런 계기판, 전기차를 위한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익숙치는 않은데요. 일단 회생제동을 위한 단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잔량,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뒤쪽에는 지금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아주 큼지막한 크기로 위치해 있습니다. 회생제동의 강도는 최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회생제동이 강해지고, 플러스로 갈수록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가 약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약간 정체가 있는 지금 올림픽대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회생제동의 강도 역시 강하게 제동이 되는 타입이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꽉 한 번에 잡는 타입은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리니어하게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이어가는 모습이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회생제동을 D 플러스 가장 약하게 해놓으면은 거의 미끄러지듯이 제동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제원표상으로는 341km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이 지금 96%가 나오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389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가 GT 모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 모드거든요. 지금 맥스 레인지로 부르는 전기차를 위한 주행 효율성을 높인 주행 모드로 가보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418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이 맥스레인지 모드로 놓고 주행하신다면 최적의 효율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GT 맥스레인지가 일반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가장 적합한 모드가 되겠죠.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특유의 가상의 사운드가 들립니다. 약간 두두두두두 하는, 과거에 정말 마세라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운드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사실 내연기관 모델만큼 그렇게 강렬한 느낌,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떠오르는 이 자극적인 사운드, 이런 것들로 생각되지는 않는, 약간은 좀 묽어진 듯한 사운드를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서 코르사 모드로 놓게 되면은 사운드는 조금은 더 강렬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차별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속도를 높여보면 사운드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과거의 그 내연기관 모델처럼 좀 강렬한 느낌은 좀 많이 퇴색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사실 이러한 가상 사운드가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좀 부각시키게 되면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빼자니 너무 심심한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러한 중간 지점을 좀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긴 하지만 마세라티는 그 나름의 중간 지점을 그래도 찾아서 세팅을 하려는 노력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운드는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을 남기네요. 뭐 가속 페달의 반응이라든지 브레이크의 반응은 뭐 회생제동이 강하게 들어가게 된 전기차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반응은 아닙니다. 지금 GT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도 역시나 좀 날카롭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모드를 바꿔도 그렇게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 자체가, 담력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워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란투리스모는 전통적으로 이제 GT를 표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도 성능이고 제원표상의 이 출력 수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장거리를 편안하게 주행하는 게 더 중요한 차량이거든요. 느긋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확실하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세팅으로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 출력은 자그마치 778마력입니다. 이 전기차로 오면서 출력 자체가 훨씬 더 트로페오 모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 출력을 갖게 됐죠. 마세라티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데나, 그 다음에 트로페오,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는 폴고레, 이 세 가지 모델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폴고레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으로서의 매력이 좀 퇴색되긴 했지만 출력 자체만으로 본다면 엄청난 출력이죠. 전기 모터는 총 3개가 탑재가 되는데요. 앞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는 각각의 바퀴에 구동력을 제어하는 타입이고요. 앞쪽의 전기 모터는 트랙션을 컨트롤하는데, 그리고 동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모터 역시 출력이 한 300kWh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모터의 힘만으로는 거의 뭐 1200마력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각각의 모터를 제어하면서 최대 778마력의 출력, 거기다가 코르사 모드에서는 순간적으로는 800마력을 넘는 수치까지도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로백이 2초대, 2.7초, 2.6초대의 아주 압도적인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차량의 구조 역시 내연기관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사실 뭐 플랫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배터리를 T자 형태로 구성을 했죠. 차량의 하부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깔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T자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 T자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도 무게 배분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차량의 강성을 보강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전기차라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500에서 600km, 500에서 550kg 가까이 무게가 크게 늘어났죠. 같은 플랫폼을, 내연기관과 거의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무게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강성이라든지 무게 배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세라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가 보통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오면서 무게 배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가지지만 무겁다 보니까 차량의 컨트롤에 있어서 미묘하게 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뭐 차량의 강성도 더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차량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차량의 강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나름의 장단점을 서로 가지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아마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마세라티가 주는 이 주행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엿보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세팅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여전히 시내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아마 가속 페달에 힘을 실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압도적인 이 778마력이라는 압도적인 출력을 발휘하면서 가속을 해 나가겠죠. 하지만 이런 순간이 사실 마세라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가속감을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보다는 이렇게 지금 크루징을 하면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이제 크루징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하지만 편안하게 도착을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폴고레나 아니면 트로페오나 모데나나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크게 달리 가져가면서도 이러한 마세라티에서 느낄 수 있는 마세라티 GT만의 특성을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직 뭐 시승은 하지 않았지만 카브리오 모델도 있습니다. 카브리오 모델도
폴고레 모델이 출시를 하면서 이제 오픈 에어링을 전기차로도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랑카브리오 폴고레는 사실 국내에서도 이 경쟁 모델이 많지가 않습니다. 2 플러스 2 시트 구조를 가지는 GT 모델은 정말 희귀하거든요. 아마 그러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랑카브리오 폴고레가 거의 뭐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다가 타이어는 지금 20인치 타이어인데요. 265 폭이 굉장히 좀 넓은 타이어긴 하죠. 그래서 자칫 이 노면에 작은 요철이라든지 충격이 날카롭게 운전자에게 전해질 법도 하지만 뭐 그런 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차량의 전고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25mm까지 위로 높일 수가 있고, 또 속도가 빠를 때는 아래로 17mm까지 전고를 낮추게 됩니다. 드롭페어가 상당히 좀 단단한 이 하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폴고레는 이 서스펜션의 감각 자체는, 승차감의 감각 자체는 모데나와 트로페어의 중간쯤으로 여겨집니다. 모데나는 완전한 편안함에, 그리고 트로페어는 스포티한 주행감, 그리고 폴고레는 압도적인 이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차감에 있어서는 약간 이 중간쯤을 추구하는 차량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도 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를 오히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폴고레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과거에 마세라티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 사운드가 아무래도 큰 매력으로 다가갔었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쉬움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기존의 트로페어라든지 모데나를 시승하면서도 뭐 V6로 엔진이 바뀌면서 조금 과거에 V8 엔진을 탑재했을 때보다 좀 아쉬움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운드를 즐기는 맛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폴고레는 살짝 그것은 좀 약해진 것 같기 때문에 기존의 마세라티를 알던 분들이 아마 시승하신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 폴고레의 장점을 어떻게 좀 소비자들에게 잘 인식을 시킬지, 이런 점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연스 원선욱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